자, 그 두 점 사이 거리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이 단어들을 좀 뜯어본다면 두 개의 점이란 뜻이겠지. 점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치? 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자, 평면 좌표라고 불러 이걸.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걸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해요. 평면이 뭔지는 알고 있지? 평면. 어, 평면 좌표라고 부르고,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의 세상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3차원. 뭐 좀 이상한 애한테 우리가 4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이 평면 좌표 같은 경우는 2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이 이제 평면. 네, 세계를 우리가 2차원의 세계라 부르고 1차원은 뭘까 그러면?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1차원의 세계라고 불러. 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봐봐. 2차원에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차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x하고 y를 나타내. x하고 y 해가지고 지금 축이 우리가 이걸 x축이라 부르고 여기를 우리가 y축이라 부르지. 축이 지금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축이 두 개 있으면 2차원이다 이거야. 그럼 축이 세 개 있으면 3차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좀 입체적일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은 여기 뭐 Z축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면 이게 좀 이제 축이 세 개 있으니까 3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3차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2차원까지 그러다가 고2가 되면 기하 벡터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럼 그 벡터에서 우리가 또 3차원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맛을 보기도 해. 그 평면 좌표는 이제 그 2차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1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1차원. 뭐냐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배웠지? 수직선. 기억나니?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을 이렇게 쓰지. 그래서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 그리고 여기를 3, 여기를 7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 거리가 얼마지? 얘기해봐. 괜찮아. 그렇지, 4지? 거리가 지금 산 거야. 우리 이거 배웠다고, 중학교 때. 거리라고 하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 이 수직선 위를 움직여서 갈 때 얼만큼 거리가 걸리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수직선 위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니까 7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 볼게. 자, 일반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 만약 여기가 A점인데 X1이고 여기가 B인데 여기를 X2라고 할게. 그럼 이때 A점과 B점 사이 거리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AB라고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A,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요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다고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2에서 x1을 빼면 된다 이거지. x2에서 x1을 빼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런데 자, x2에서 x1을 빼면은 거리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수위선상에 x2가 x1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x2가 x1보다 더 크다는 거지. x1 오른쪽에 x2가 있다면 x2가 x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뺀 거지. 근데 만약에 x2가 x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모른다. 모른다 할 때는 우리를 얘를 간단하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야. 어디에서? 수직선상에서. 요걸 그대로 이용할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면 좌표에서 수직선 위에서가 아니라 평면 좌표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직선상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좀 리뷰를 해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요. 평면 좌표 위이기 때문에 이 A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 한 개로만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지. X좌표 하나하고 Y좌표 하나가 필요해. 이때 이 X좌표를 X1, 이때 Y좌표를 Y1이라고 한다면 A점의 좌표는 X1, Y1이 되겠지. 그 다음 이 B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X좌표가 X2고 Y좌표가 Y2라면 이때 B의 좌표는 X2, Y2가 될 거야. 수직선상 위에서의 거리를 봐도 알겠지만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단거리예요. 이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지. A에서부터 B까지 직선거리를 의미해. 그러면은 평면상에서도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리를 구하는 거야. 맞니? 최단거리. 자,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최단거리야. 이게 기준이에요.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어떻게 하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겠느냐. 그 거리를 구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런데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자,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겠다는 거 알겠니? 괜찮아, 맞니? 자, 그럼 이때 이거 거리를 구할 수 있어. x1에서부터 x2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x2 빼기 x1이야. 이건 방금 했어요. 그리고 여기 거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여기 거리는 절대값 y2 빼기 y1이야.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거리지. 여기를 뭐라고 할까? P라고 해볼까? 그럼 이 P라고 하는 거리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맞니?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자, P의 제곱은 P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 여기가 AB의 길이니까 AB 길이. 자, AB 길이의 제곱은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죠. 자, 이렇게 루트를 올리면서 우리가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잖아. 양수값이에요. 양수값.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값이에요. 우리가 100m 같다라고 하지. 마이너스 100m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뿔마 루트가 붙지만 플러스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절대값 A의 제곱을 A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자,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서로 같다는 거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은 뭐 할 수 있다? 벗길 수 있다 이거야. 잘 들어.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양수도 양수가 되고 음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값을 뽑아내주게 해주는 그런 기호잖아. 그걸 제곱했다는 것은 무조건 양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제곱을 하나 그냥 그 A라고 하는 수를 제곱을 하나 어차피 값은 같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면 절대값을 지우고 가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다? 수직선상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봤더니 뭐가 되더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야.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점과 B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잘 봐봐.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서로 같을까 다를까? 자, 예를 들면 이런 뜻이야. 1 빼기 3의 제곱이나 3 빼기 1의 제곱이나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다를까? 같지? 같지? 괜찮아 맞니?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빼서 제곱을 하든
x1에서 x2를 빼서 제곱을 하든 값은 같게 나올 거다 다르게 나올 거다 같게 나올 거다 이거야. 알겠니?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인데 그때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지. 그걸 더한 다음에 뭘 씌워주자? 루트를 씌워주자 이거야. 그런데 빼는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빼든 그냥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든 어차피 값은 같게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A점이 3,2에 있고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어. 이때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자, 어떻게 했냐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했어. 그치?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했는데 순서 상관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하든 어차피 값은 어떻게 나올 거다? 같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죠 4. 2가 아니다. 그치?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잖아.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4가 될 거야. 그걸 제곱하니까 16. 그 다음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니까 9가 되지? 거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니까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A, B 두 점 사이 거리는 5다 이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라고 하는 게 항상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최단 거리를 의미해.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이걸 뭐 굳이 막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하지만 근데 이거 그냥 지금 외워도 될 것 같아. x좌표끼리 빼서 제곱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어차피 빼서 제곱해버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든 값은 어떻게 나올 거다? 같게 나올 거기 때문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자 이거야. 자, 지금 배우고 있는 평면 좌표는 고1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와. 계속해서 활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1 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니? 자, 1번은 수직선이야, 수직선. 수직선은 1차원이라고 했었죠? 자, 1차원 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근데 A, B 사이의 거리가 5래. 그때 A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지? 자, 수직선 상위에서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물어보자. 이 A라고 하는 건 3보다 큰 수겠니? 3보다 작은 수겠니? 3보다 작은 수일까? 큰 수일까? 모르지. 모른다고 지금. 그치? 만약에 A가 3보다 큰 수라면 3보다 큰 수라면 A, B 사이의 거리는 A 빼기 3일 거야. A가 3보다 큰 수라면. 이게 A, B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지. 이거는 A가 3보다 클 때. 만약에 A가 3보다 작다면 A, B 두 점 사이 거리는 3 빼기 A가 될 거야. 그럼 이건지 우리가 모르죠. 그 말은 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A 빼기 3이 뭐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3 빼기 A가 5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자, 지금 봐봐. A라고 하는 숫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3인지 3보다 큰지 3보다 작은지도 몰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A가 3보다 클 때하고 A가 3보다 작을 때만 얘기를 했어. A가 3일 땐 얘기 안 했지? A가 만약에 3이면은 A 빼기 3이라고 써야 될까? 3 빼기 A라고 써야 될까? A, B 사이의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자, 눈으로 보고 있잖아. 보고만 있지 말고 넣어봐봐.
A에다 3을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그러니까 위에 것도 0이고 밑에 것도 0이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 쓰든 아래 것도 쓰든 아래 걸로 쓰든 값은 어떻게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위에 걸로 하든 밑에 걸로 하든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둥호는 1번식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2번식에다가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3일 때는. 자, 그런데 어차피 A는 3이 아니겠지 당연히. 왜냐면 A, B 사이 거리가 5라고 나와 있는데 스몰 a 값이 3이 돼버리면 절대 5라고 하는 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A 빼기 3이 5라면 A의 값이 이제 8이 돼야 되고 3 빼기 A가 5라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A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미 어떤 A점에 의해서 B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는 점은 수직선 상 위에 몇 군데가 존재한다? 2군데가 존재한다는 거야. 2군데가. 2군데가. 그러면은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잘 봐. 자, 어떤 B라고 하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뭐 A, B라고 할까?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A라고 하는 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자. 이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동점이라 불러요. 동점. 동이 있잖아. 움직일 동자거든. 운동할 때 그 동자가 그 동이랑 똑같은 동이야. 자, A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때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A점은 몇 군데나 존재할까? 지금 수직선상 위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B고 움직이는 점이 A인데 A, B 사이 거리가 5인 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었어. 2군데가 있었어. 그치? 수직선상 위에서는 2군데가 있었어. 근데 평면 좌표 위에서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자,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얘는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B는. 자, 고정되어 있는 점을 또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 불러. 정점.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야. 이 정은 정지할 때 그 정자야. 정지가 딱 가만히 있다는 뜻이지? 정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고 이 A는 동점이에요. 동점. 동은 운동할 때 동자, 움직인다는 뜻이야. A점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점이야. 자, 상상을 해. 머릿속으로. 이때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A점이 몇 군데가 존재할까? 평면상에서. 응? 많다. 일단은 2군데 이상 나오겠지. 다나 그렇게 생각 드니? 2군데보다 더 많이 나오겠다라고는 예상이 돼. 자, 이 길이가 1이면은 A가 만약 여기 있으면은 요 길이도 1이 될 수도 있고 A가 또 여기 있으면은 요 길이가 또 1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있어도 또 1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A점들을 모조리 다 모으면 무슨 모양이 만들어질까? 아, 그래요. 그거예요. 자, 평면 좌표 배우고 좀 이따가 직선의 방식 배울 건데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원을 배울 거야. 이게 지금 원에 대한 정의예요. 가만히 있는 B라고 하는 점을 주위를 움직이는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 B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일정해. 그게 바로 반지름이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지? 그런 점들이 모임이 바로 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평면상에서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되는 게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 자, 평면상에서는 가만히 있는 점 B, 움직이는 점 A, 정점과 동점이 있을 때 그 정점과 동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존재한다?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거야. 평면상에서는. 그럼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점들을 이어버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원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 항상 있잖아. 상상을 해.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2번을 봅시다. 자, 좌표표면 위에. 자, 이제 좌표표면이에요. 수직선은 1차원, 좌표표면은 2차원. 2차원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아까 전에 배웠어. 그치? 자, A점과 B점 사이 거리가 5루트일 때 AB 사이 거리 구해보자. AB 사이 거리는 자,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이지? 그런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A를 빼볼게. 그러면 4 플러스 A
그놈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는데 a에서 2를 빼니까 a 빼기 2의 제곱. 요거 한 개 5 루트 2랑 같다는 거겠지?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자, 루트에 a제곱이 두 개 나올 거니까 2a제곱, 여기는 8a, 여기는 마이너스 4a, 그래서 플러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0이 될 거고, 얘가 5루트예요. 이거 뭐 정리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바로 했어요. 자, 루트 있으니까 보기가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그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한다 이거야. 그치? 자, 양변 제곱해주니까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0. 얘는 자 5루트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아, 그렇죠. 50이죠. 자, 5루트 2를 제곱한다는 건 5도 제곱하고 루트 2도 제곱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25와 2를 곱하니까 50이 되겠죠. 이거 50이야. 자, 얘를 넘겨주면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A 값이 몇 개 나오겠니?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나올 거야. 자, 50 넘겨주니까 2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0이 0이고, 자, 2로 약분해 버릴까?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될 거야. 자, 2차식 인수분해. 자, 상수항부터 쪼개죠? 3하고 5로 쪼개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2가 되겠지. 그리고 a제곱은 a로 분류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a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5가 돼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 소연님, 아까 전에 두 점 사이 거리가 일정한 건 무수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치? 근데 이건 왜 두 개만 나왔냐면 a점의 좌표가 y좌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y좌표가 항상 2여야 되기 때문에 b좌표도 x좌표가 항상 4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두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뭔 말인지? 이건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 필수 예제 이번 문제를 봐서 정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밑줄 쳐봐. 야, 그렇지. 같은 거리에 있는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 요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어. 자,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 x축 위의 점 P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어떤 뜻이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P점이 이게 아니야. x축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x축 위의 점 P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는 뜻이야. P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뜻은 요렇게 요걸 뭐 의미해요.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x축에 걸려 있다는 뜻이야. P가. x축 위쪽에 있다. 이렇게 위에 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밑줄을 쳐서 딱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평면 좌표는 아까 전에 봤듯이 그림을 그려야 돼. 아까 선생님 문제를 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림을 그렸지? x축 위에 예체, y축 평면 좌표 딱 x축, y축 그려가지고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걸 보여줬다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림을 좀 그리는 연습을 필요해요. 이런 거 하는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점과 B점부터 X축과 Y축에다가 한번 좀 X축, Y축 평면 좌표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이런 거 할 때 뭐 굳이 너무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눈금까지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 3,2지? A고. 자, 4,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해요. 1,4네, 1,4.
1,4. 자, A점과 B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 그럼 대충 P가 어디쯤에 있어야지 A에서부터도 B에서부터도 거리가 같아질까? P가 여기 있다고 한번 예측을 해볼까? P가 만약 여기 있으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요게 될 거고 B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요게 될 거야. 그러면 녹색 선분하고 보라색 선분이 전혀 길이가 같지 않지? 그럼 P를 요로 잡아볼까? 자, 이때 P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파란색이고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주황색이에요. 얼추 좀 비슷할 것 같아. 맞니? 아, P라고 하는 건 한 요쯤에 있으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 또는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어떻게 될 거다? 같게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잖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보다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풀어나가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내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공식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없다 이거야. 간단하게 이제 중학교 때 수학 때는 어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 자체를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찾아야지. 자, 어떻게 풀까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가 저쯤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측했어.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 P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 이렇게. 그럼 이제 뭘 이용해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같은 거리라고 하는 조건을 안 썼어, 우리가.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A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 이렇게 쓰죠? 그리고 B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 이렇게 쓰지? 그 두 개가 같다 이거야. 이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잘 봐. 지금 P의 좌표를 모르지? P의 좌표를 모르지? P라고 하는 건 점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건 X좌표와 Y좌표가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P점을 우리가 임의로 만약에 A, B라고 잡았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이 A하고 B가 바로 뭐가 되냐면 미지수가 되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잖아 아직. 그런데 힌트들이 몇 가지 있어. 같은 거리다.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X축 위에 있다. 두 번째 조건이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A하고 B라고 하는 미지수 두 개지. 근데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와 있냐면 두 개 나와 있다 이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 있어요.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 미지수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생각해봐. 이런 거 배웠지? 2x 빼기 y는 1.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x값과 y값 구할 수 있니 없니? 못 구해. x 플러스 y가 3이래.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뭐 해서 연립해가지고 x좌표하고 y좌표를 x값과 y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x와 y 두 개 있다고. 근데 식도 한 개, 두 개 있지. 그럼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이용하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미지수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식이 두 개 있으면 조건이 두 개 있으면 미지수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걸 연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3개 있어.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할까? 3개가 필요하다 이거야. 미지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P점을 구해야 되는데 P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P점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런데 문제에 조건이 2개가 나와 있다고.
A에서 B에서부터 거리가 같다. X축 위에 점이다. 자,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B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죠? 0이겠지. 괜찮아, 생각해봐.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얘는 1,0, 얘는 3,0이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Y좌표가 0이에요. 맞지? 그럼 반대로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무슨 좌표가 0일까? X좌표가 0이겠지? 이 4라고 하는 건 0,4, 2라고 하는 건 0,2이기 때문에 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모조리 다 X좌표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들이 0이더라. 그치? 이 외우는 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B점이 얼마일 거다? 0일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 남았다? 한 개 남았다 이거야. 우리는 이제 A 값만 구해주면 돼요. 어떤 조건 이용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B를 구했으니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게 바로 요거야. 우리는 앞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평면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 A, P의 거리는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거 루트 씌운 거야. 이거하고 B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16. 요 두 개 같다 이거야. 자, 이걸 같다라고 놓으니까 뭐가 나와? 방정식이 나오지. 자, 미지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거야.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고.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고 식을 정리해주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뭐 A 값 구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문제라는 풀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필수 예제 2번을 풀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보게 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서 문제를 풀 거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 하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까에 초점을 맞추고 좀 문제를 봐주자 이거야. 어떤 공식을 썼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어떤 공식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문제 안에서만 보고 이 문제 안에서만 생각을 하자 이거야. 이 문제 안에서만.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어. 그치? 같은 거리에 있는 S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P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P좌표라고 하는 것은 A, B더라. 미수가 두 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하더라? 두 개 필요하더라. 거리가 같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냈지?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필요하더라가 되는 거야. A님 뭔 말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쓸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 이 파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고 항상 문제 안에서 조건들을 정보들을 뽑아내 가지고 풀기 위해 노력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또 두 점이 있죠. A점과 B점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죠. X축 위의 점 P야. 자, P라고 하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이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아, 언제 이 거리들의 합이 최소가 될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요것만 봐가지고는. 자, 희찬아 어떻게 해볼까? 뭐 해볼까? 이제 문제를 다 읽어봤다 이거야. 뭐 해볼까 다은아? 그렇지,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려보자. 자, A가 2,3이고 그 다음 B가 6,1이지. 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얼추 있잖아. P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AP 길이와 BP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오씨, 너무 길죠? P가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면 할수록 거리들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치? 작아지고 있어 지금. 그러다 한 요쯤 왔을 때 엄청 작아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런데 또 P가 더 멀리 가니까 길이가 또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지?
아,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은 아마 A점과 B점의 여기 어디 사이쯤에 있지 않을까 라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유추를 할 수 있어. 맞니? 봐봐, P점이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 바깥에 있을 때는 길이가 길더라 이거야.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지? 어, 좋아.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아, P가 대충 한 요쯤에 있겠다. P가 아마 한 대충 한 요쯤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P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Y좌표가 조금 고정되어 있는 값이 하나 있지? Y좌표 항상 얼마예요? 0이지. 그러니까 P의 좌표를 P, 0이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다. P 하지 말고 A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자, P점을 A, 0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A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지.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개 필요해. 맞지? 그래서 뭘 세워야 돼? 방정식을 세워야 돼. 방정식. 근데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배웠던 AP 길이, BP 길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왜 못 풀까?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 AP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AP의 길이는 루트에 2-a의 제곱 더하기 9. 그 다음 BP 길이도 구할 수 있어. BP 길이는 600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봤자 자 AP 길이 더하기 BP 더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2-a의 제곱 플러스 9 더하기 6-a의 제곱 플러스 1이 돼버려. 얘는 뭐가 아니야? 이건 지금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 되려면 이거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상수값이 주어져야 돼. 그런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AP 길이 구하는 것과 BP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는 문제를 못 푼다 이거야 지금. 자, 생각해봐. 지금 못 푼다 이거야 이게 지금. 지금 못 풀겠지? 풀 수 있겠어 이것까지? 요 두 개 더할 수도 없어. 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버리면 루트 단위 A에 대한 2차식이 돼버리고 얘도 루트 단위 A에 대한 2차식이 돼버려. 그래서 루트 A제곱 뭐시기 뭐시기 더하기 루트 A제곱 뭐시기 뭐시기 이거 두 개를 못 더한다고. 더해서 어떤 값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되니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 큰 뭐라고 하지 이걸 난제에 부딪혔어요. 응? 못 푼다 이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이용하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더해가지고는 이 3번 문제를 못 푼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새로운 방법을. 요거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얘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최단거리야. 자,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선분 길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걸 선분이라고 부르죠. 선분에 대한 길이가 바로 최단거리지. 이 최단거리,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걸 좀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AP 더하기 PB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는 거지. 근데 지금 얘는 선분의 길이가 아니야. 휘어져 있다. 꺾였다 이거야. 꺾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선분의 길이가 아니에요. 얘를 선분의 길이처럼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길이가 꺾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으면 선분의 길이가 아니죠. 못 구한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거 한번 써볼 거야.
자,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 요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 A에다가 여기를 A'이라고 한번 해볼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한번 해보자. 같다고. 자,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려면 이 A점을 이 A'과 A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점을. 이 점에 대한 대칭을 언제 또 배우냐면 중2 때 배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A, B라고 할게. 자, 이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것은 그대로 길이를 갖게 여기다 옮기는 거지. 그러면은 X좌표는 A 그대로인데 Y좌표가 -B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그대로 길이를 갖게 해주면서 Y좌표는 B로 그대로인데 X좌표가 -A로 바뀌지. 그리고 마지막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것도 배웠어. 길이가 같으면서 얘는 X좌표도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 그럼 A좌표가 2,3이었기 때문에 얘가 2,3이었기 때문에 이 대칭시킨 이 점은 2,-3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나 A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나 두 개가 서로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 예측할 수 있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A에서부터 P까지 그리고 P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이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때 X축을 지나면서 가지 이 선분이 그때 이 지나는 이 X축의 좌표가 바로 P점이 되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꺾인 선분의 길이에서 곱게 이어진 선분의 길이로 바뀌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최단 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럼 원래 A는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원래 A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니까 원래 A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A하고 B는 움직이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P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P는 우리가 움직여주면 되는 거고 원래 A는 여기 있다라 이거야.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 이게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 꺾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작을 했어. 이 A점을 어떻게 만들어주자? X축 밑으로 대칭시켜줬다 이거야. 대칭시켜주면서 이 A점, 대칭된 A점과 B점을 이어봤더니 항상 X축 한 점을 지나는데 그러면 이 지나는 X축의 한 점을 뭘로 잡자? P점으로 잡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 AP 길이와 BP 길이의 뭐가 될 거다? 합의 최소값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봐줄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이 문제는 한번 배우지 않고는 딱 처음 보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생각하겠니?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한번 봐야지 요렇게 한번 좀 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요렇게 한번 좀 해보면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걸 유추할 수 있는 힌트는 있어. 최단 거리라고 하는 게 뭐다? 선분의 길이다. 그래서 최대한 AP, BP가 뭐가 될 수 있게 선분의 길이가 될 수 있게 얘를 한번 조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A점과 B점을 선분의 길이로 바꾼 거예요. 좀 어려워.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이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2,-3과
B점. B점이 6,1이었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뭐가 될 거다? 최단 거리, 최소 값이 될 거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6에서 2를 빼니까 4, 4의 제곱이 1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4, 16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2, 루트 32는 16 곱하기니까 4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문제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y축 위에 어떤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어. 이때 AP, BP 길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까 X축 위에 있는 점 P였을 때 A좌표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지. 근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점 P가 Y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 A점을 또는 B점을 이용해도 돼요. A점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준다면 이때 대칭시킨 A점과 B점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그때 항상 어디를 지나게 되더라? Y축을 지나게 되더라 이거야. 그럼 그때 지나는 이 Y축이 바로 뭐의 좌표가 되면 돼? P의 좌표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이 대칭시킨 A점과 B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단 거리가 된다 이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그럼 이걸 조금 더 응용시켜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P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Q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이때 AP, PQ, BQ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AP 길이 더하기 PQ 길이 더하기 B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다나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는 그렇지. A도 옮기고 B도 옮기면 되겠지. A를 무슨 축에 대해서? 그렇지. A를 Y축에 대해서. 희찬 알겠니? 무슨 말인지? A를 Y축에 대해서. 그 다음 B를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이 A점, B점, 평행이동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이 A점과 B점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항상 Y축과 X축을 지나게 되더라 이거야. 이때 이 지나는 X축이 Q의 좌표, 지나는 Y좌표가 P의 좌표가 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이동시킨, 대칭시킨 A점과 B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요 합에 뭐가 나오겠다? 최소값, 최단 거리값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또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은이는 A라는 집에 살고 있고요. 희찬이는 B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어. P점이 피자 가게, Q점이 치킨 가게야. 희찬이가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하여튼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이렇게. 누구 집에? 다은이 집까지. 피자 가게에서 피자 사고 치킨 가게에서 치킨 사고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이게 또 이제 뭐 실생활 문제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틀은 똑같다 이거야. 틀은 똑같다 이거야.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될 거니까 요거 한번 좀 생각을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필수 예제 4번 두 점이 있어. A점과 B점.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동점 P. 동점이니까 뭐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었지? 자, 뭐 해볼까? 그림 그려보자 이거야. 이제 자, 그림 그려보자. 자, A점 1,5 B는 9,3 그 다음에 X축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때 AP 길이의 제곱, B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자,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는 뭐였냐면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고, 지금은 AP 길이의 제곱, BP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 그럼 얘를 아까 전처럼 풀면 될까 안 될까? 아까 전은 AP 플러스 BP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지? 그냥 다른 문제다 이거야, 이게 지금 형태가. 자, 다른 거라고 하는 거 예측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P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P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Y좌표가 항상 얼마예요? 0이지. 그럼 P점을 A,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A점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 이거야. 항상 뭐가 나왔지? 마지막에 루트가 나왔지. 그치? 그럼 제곱하면 그 루트가 사라지겠죠? 얘도 역시 제곱을 하니까 마지막에 씌우는 루트가 없어질 거야. 아, 제곱을 하니까 뭐가 사라질 거다? 루트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치? 생각을 해봐. 응?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있잖아.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아까 전에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왜 제곱한 거의 합을 구할까? 제곱을 하면 뭐가 되지? 제곱을 하면 뭐가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를 씌우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걸 제곱하니까 루트가 어떻게 될 거다? 벗겨질 거다. 루트가 벗겨지니까 AP 길이 안에 요게 나오죠. 자, AP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직접. 구해보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5 얘 루트. 근데 그걸 제곱하니까 루트가 벗겨져. 그다음 BP 길이 B가 9,3이니까 A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9 거기에 루트인데 또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벗겨지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냐면 A에 대한 2차 식이 되죠. A에 대한 2차 식이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A에 대한 2차 식이 된다고. 자, 더해볼게. 정리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6. 자,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99, 81 더하기 9니까 플러스 90.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지금. 그게 이거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의 제곱을 더하는 것과 같죠. 자,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20A 26, 90, 116.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바뀌어. 자, 이거 어디에서 봤냐면 중3 때 배웠어. 여기는 A 대신에 X를 써버리면 2차 식이 되지. X에 대한 2차 식. 거기다가 여기다가 Y를 한번 써버리면 2차 함수가 돼버려. 2차 함수에 뭘 구하는 것 같다? 최소값을 구하는 것 같다 이거야. 자, X제곱 앞에는 개수가 2죠. 양수지. 그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요 놈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돼. 그럼 요 놈 값은 Y값이지. Y값의 제일 작은 값은 어디에서 존재하지? 꼭지점. 여기서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하라는 소리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와 똑같다 이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Y값이 제일 어떨 때? 작을 때잖아. 요 놈의 최소값은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꼭지점을 잡아주면 돼요. 자, 얘 꼭지점 잡는 방법.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지? 자, 2로 묶어버리고 2로 묶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10a예요. 그럼 얘를 a 빼기 5의 제곱이라고 바꾸죠. 자, 정리해주면 얘가 나오고 상수항이 뭐가 나오냐면 5의 제곱은 25 2배 해주니까 50이지. 근데 116 있지? 그래서 플러스 66. 이걸 다 풀어서 정리하면은 요거랑 같아지지. 맞니? 이 완전 제곱식 할 줄 알지? 아, 또 연습할 거야. 이걸 풀어주면은 얘랑 같아진다 이거야. 그러면 요 놈의 꼭지점은 5,66이 될 거예요. 5,66. 자, 이때 이 66이 y좌표.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66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어. 아, 제곱해서 더하니까 뭐가 되더라? 2차식이 되더라. a에 대한 2차식이 되더라. 그럼 그 2차식을 2차 함수로 볼 수 있다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꼭점을 이용해서 이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형태가 지금 필수에서 4번 형태와 필수에서 3번 형태가 좀 어렵지? 그치? 이 3번과 4번 형태를 좀 잘 연습을 해둬야 돼. 근데 특히 4번 형태가 어려울 거야. 왜냐면 2차 함수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지, 많이. 많이 복합적이야, 4번 형태가. 많이 복합적이고, 그리고 필수에서 3번 같은 경우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제를 이용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